그래서 이제 뭐 했고, 예. 이 여운형 선생이 흥분을 해갖고 술을 끊었었대요. 그런데 계동에 술을 다 사왔대.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아침 첫 차를 타고 밤새 술 먹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이 보천보에 와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준 거였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쓰던 뭐 밥그릇 같은 거 유격대가 쓰던 물품인가 봐요. 네. 뭐 이거 조선혁명역사박물관에 보면은 있다만 아까 우리가 본 그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 그림 앞에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하고, 교과서에도 보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대원수님이란 건 그냥 원수님이 나온 거죠. 김정일 나온 다음에 총을 쏘셨습니다. 땅땅 뚜들러. 유격대원들은 보천보의 외놈들을 모조리 쏘눕혔습니다. 그래서 왜? 하고 복모음 가르치는 때 이렇게 인민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지 나오는데, 이 보천보에서 유명했었던 게 순사돼지 꿀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당시에 일제 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순사가 온다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울 때 순사가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꽂히는 그 정도는 순사가 무서웠는데, 김일성 부대가 이제 나타나서 총 빡빡빡빡 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가 철수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보는데 그 순사가 돼지 우리에 숨어갖고 돼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돼지인 척하느라고 거기서 꿀꿀꿀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놀림감이 돼서 순사돼지 꿀꿀. 아까 제 글의 제목으로 뽑았었던 게 순사돼지 꿀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막강했던 권력이 유격대가 총을 쏘니까. 김일성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유격대가 총을 몇 방만 잘 뚱땅거리면 백성들의 배짱이 커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한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총알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노래가 인민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남기고 그랬는데, 하여튼 순사돼지 꿀꿀, 여기 그래서 그것 때문이지 이 복모음이 있어서 이 돼지 그림이 있네요. 돼지를 보니까 순사돼지 꿀꿀이 생각났습니다. 보천보 기념탑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고요. 그 기념탑에 이렇게 부조상이죠. 근데 전쟁 기념 하는 거는 다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도상 이미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그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그 간산봉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유비 600을 추격한다. 함유비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군 육사가 국내를 치고 빠졌잖아요. 그리고 육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2사, 4사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되니까 일개사라는 건 뭐 우리 사단 정규군은 한 15,000 정도지만 유격대에서는 사라고 하는 게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합치니까 한 600명 정도, 합류비 600을 추격전하는 과정에서 쌍방간의 사상이 다수 있었다. 쌍방간에 다수 있었던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격대 측에서도 사장이 2명이나 2사 사장, 4사 사장이 전사했으니까 유격대 측에서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또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감행을 한 건데, 이군 육사, 바로 그 조선으로 치고 들어왔던 이군 육사는 무사히 아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완벽한 승리에서 허탈했다.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빨리 끝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철저하게 했지만 빨리 끝났다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소재 임솔부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름이 여기 보면 그냥 김보병소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김일성 조구간 양공비 합군, 그 조구간 나오죠. 그리고 김보병소자라고 나오고, 요 자료에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사진은 전사한 사람들의 얼굴이 저 6명이 이제 이렇게 실렸었는데,
그 이 김소좌가 누구냐? 자료에 보면은 김인욱이라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 나오는데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김석원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제 자료에 아마 그 일제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걸 김인욱이었을 거라고 도 생각을 하는데 김일성은 자기 회고록에 김석원이라고 그러니까 김인욱이라는 얘기를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써놓는데 그때 우리 부대원들은 다 김석원으로 알고 있었다. 그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부대가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걸 김석원으로 알고 있었던 건 사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무렵에 그 우리나라의 김석원이가 일본군 소재로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한 3년 지난 뒤지만 하여튼 그 신문에 크게 이렇게 이제 사진까지 나고 이 사람이 그 성남고등학교라고 있죠. 거기 설립자고 노병한이라는 책도 쓰고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으로 이제 제일 그 유명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김석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이제 이렇게 그 여기는 10여 명이 났다고 하지만 꽤 많이. 이건 아까 경찰 부대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게 군이 출동한 거예요. 아까 경찰이 아니고 군이 출동했는데 거기서도 또 군이 이제 그 10여 명 사상자를 냈다고 돼 있고 연변 쪽 자료에는 50명. 그리고 북한 쪽 일부 자료에는 1,500명. 근데 아마 뭐 연변 쪽 자료가 실제 규모에 그래도 근접하지 않았나 하는데 5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청산리 대첩이 과연 몇 명이었는지 그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좀 최대 뭐 3,000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 협곡이 3,000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뭐 그쪽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가 관계된 전투에서 제일 큰 거는 이 간산봉 전투 나중에 이제 대홍단 전투 같은 거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나온 소문은 뭐냐면은 이제 전사한 그 병사들, 그 병사들의 시신을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머리만 잘라서 이제 그 일본군이 수습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푸대에다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뭐려 했더니 일본군이 호박이다. 일본말로 갑오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이구 갑오짜가 풍년이네 하고 그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이제 그런 또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 같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짱을 키워주게 하는 거고요, 하는 거죠. 근데 자, 이 사진을 우리가 하나 봐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보천보 전투가 그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날짜를 안 적어놨네요. 그 이 동아일보의 보천보 쪽에 주민들 생활사가 실린 거예요. 근데 그 해산지국 여기 이제 보면은 해산지국 양일천 기자라고 돼 있죠. 10만 국민이 으스으스를 친다. 설풍천 압록강에 눈바람천 압록강 변에 수천 유민이 월강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천보 일대 그 압록강 바로 김일성이 활동하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 그 이 동포들의 어떤 그러니까 비참한 생활들을 그려놨는데 이게 사실은 보천보 전투의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여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바로 이 책 보이십니까? 여기 이 사람 이게 그 저 아까 해산 사건 있죠. 앨범 수수께끼의 김일성이라고 그 이제 이 책을 발굴해서 해설을 한 사람은 이명령이라고 김일성 열전 가짜 김일성을 얘기한 사람인데 이 책이 뭐냐면은 그 일본이 이게 표지가 없는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해산 사건 관계 사진
모아놨습니다. 그 사진집을 냈는데 이 사진집에 수록되어 있는 해산 사건 관련자들의 체포되어 있는데 그 조직원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조국 광복회 조직원이에요. 조국 광복회 조직원이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아까 여기 이런 호에 있죠. 왜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압도적으로 보도가 잘 됐느냐. 동아일보 해산 특파원이 김일성파의 조직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 취재 생생하게 해서 동아일보에 보냈으니까 그리고 동아일보는 마침 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이 신문이 못 나오다가 나오게 되니까 야 신난다고 실어준 거고, 이 기사들이 아주 생생한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 비록 제습에 공포에 떠는 주민들 이제 이렇게 돼서 비적이 들어서 방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쓴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일천이 바로 이제 조직원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양일천이 그럼 어떻게 조직원이 됐는가? 이것도 김일성과 관련돼서 오늘 고무찬양 너무 많이 하나요? 근데 그 고무찬양은요, 이 국가보안법 요새 또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쯤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 왜 철거민이 와서 집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무허가 판잣집들 있잖아요. 철거 반원이 와서 집을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에서 용역을 줬든지, 그때는 또 시청이 직접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제 때려 부실 텐데. 그랬더니 집이 철거되는데 눈이 뒤집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 하고 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주먹을 날리고 해서 이제 폭행죄로 했다면요,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반공법이 붙었어요, 반공법이. 이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 그게 뭐냐면은요, 김일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에요. 영어 문법 배울 때, better than the best, worse than the worst는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김일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인데, 김일성보다 나쁜 놈이라고 우리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을 얘기한 거, 이거는 김일성을 세계에서 두 번째 나쁜 놈으로서 그만큼 그걸 김일성을 고무 찬양한 것이다.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게 반공법에 있던 게 이제 반공법이 없어지면서 국가보안법에 들어가서 여전히 고무 찬양죄도 있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황교안일 텐데, 지금 국가보안법 지금 공안검사들이 아직도 채권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거 좀 쓸 수 없나, 그게 황교안이가 쓴 해설서 갖고 다 보고 있는데, 한번 답해 주시죠. 무슨 당이죠? 자유한국당? 거기 정책위 의장님이 여기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라는 판례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에서 이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다라고 얘기한 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고무 찬양한 거 아닌지, 공안검사님 이렇게 딴 데만 다니지 마시고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셔요. 네. 하여튼 제가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보다 고무 찬양을 더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